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게스트가 있어요. 멋진 게스트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번에 정부 사업에 이제 합격하시고 어떻게 정말 진짜 왕초보 그죠? 첫 도전이셨죠? 네. 첫 번째 네.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보자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또 희망의 아이콘 사례이기 때문에 좀 네 오늘 모셔봤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 다룰 거냐? 대표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격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대표님부터 한번 네 소개를 해 주시죠. 사기 최정민입니다. 네.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 네.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네. 생각하던 중에 어려움의 연속이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고 정말 단지 계획서를 쓰기 시작해서 완성을 한 게 일 주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음. 예. 근데 그때가 일주일 만에 일 하셨다고요? 주일 만에 다 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음. 그러다가 네. 이제 하우그로우를 알게 됐고,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사기가 네. 중간에 처음 시작하는 그때가 그 구정 연휴가 있었어요. 네. 구정 연휴가 있어서 쪼금 열심히 써 보라고 맞아요. 대표님이 맞아요. 얘기를 해 주셔 갖고 고 기간에 쓴 거예요. 어. 그 숙제하면서 네. 숙제하는 김에 끝까지 한번 다 써 보자. 그래 갖고 그게 쭉, 어려운데. 예, 그게 어려워요. 근데 중간 쪼금씩 쪼금씩 써서 '완성시켜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더 힘들 것 같아 갖고 음. 그냥 그 기간에 끝까지, 네. 예, 공고 나와 있는 거대로 네. 써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네. 수정도 전체적인 수정으로 처음서부터 접근을 했고 음. 쪼금씩 쪼금씩 수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50대 네. 50 믿기 대입니다. 어렵겠지만 우리 대표님 어느덧 그렇게 돼 예 버렸네요. 50 네. 대도 해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안 되지 않냐. 젊은 아니요, 아니요. 사람들만 청년들만 가능한 거 아니냐." 워드 프로세서만 쓸 줄 알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가는 거예요. 합격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다들 대부분 하시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채팅창 한번 써 볼까요? 지금 각자 내가 하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또는 예비 창업자라면은 하려고 하는 사업. 네. 고 사업 아이템을 한번 채팅창에 써봐 주세요. 그랬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막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음. 무슨 뭐 구매 대행도 있고 음. 에어비앤비도 있고 뭐 펜션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지금 예 화장품, 필라테스 뭐 필라테스.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음. 하시잖아요. 그죠? 싱크대 사업. 그죠? 꽃. 꽃도 하시고 또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돼요. 셀프 스튜디오, 네일샵 하고 있으시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현재 아이템이 있으신데 네. 이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 계획서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님이 어떻게 푸셨는지. 그러니까 근데 네. 미래지향적이라고 해도 지금 저 배터리팩을 고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사업화한다.'라고 하면 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근데 저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쳐주는 사람, 여러분들 숨고라고 아시잖아요. 네네. 숨고에 가보면 배터리팩 고쳐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음. 전부 다 음지에서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배터리팩을 고치는데 '나는 쪼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저 사람들은 1 시간 동안 걸려서 고쳐야 될 거를 나는 30 분에 고칠 수 있는 그 전자기 고치는 그 네. 도구를 만들겠다. 네. 그걸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저의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거를 생각해 낸 거죠. 음. 흔한 거에서 쟤는 1 시간 걸리는데 나는 30 분짜리를 만들 거야. 맞아요. 요게 네. 포인트였어요.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신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그 노하우를 3 가지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 보려고 해요. 갑자기 한 건 아니죠. 네. 언젠가 '나도 월급쟁이를 그만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네. 막막하죠. 예. 네네네네. 막막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회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네.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막막함만을 갖고 계속 시간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쵸. 뭔가를 찾아내려고 이제 여러
검색을 하고 막 네. 그러다가 네.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걸 알았고 음. 지금 갖고 있는 월급쟁이 마인드로 사업을 했다가는 그냥 망할 것 같으니까 뭔가 나의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부 음. 지원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네. 그걸 합격하고 시작을 하면 그래도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음. 해서 도전을 하게 그쵸. 뭐 됐어요. 지원금도 받지만 거기서 교육도 그럼요. 받고 네. 예 뭐 이것저것 지금 다른 대표님 골고리 앓고 사람들. 계신 막 세무나 그쵸? 막 이런 것들 직원들 아. 급여 처리부터 예.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할 게 너무 많죠. 예.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이 세 가지를 좀 얘기하셨어요. 그죠? 네. 지식의 갈증. 그죠? 그죠. 지식의 갈증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좀 창업에 도전할 때 실패하지 않을 수 그죠. 있도록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하셨는데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에코 스타트업이라는 지원 사업에 네. 이 메일 받았을 때 기분이 엄청 좋으셨을 것 같아요. 목이 쉬었어요.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질러 가지고. 너무 아 기뻐서. 너무 네. 기뻐서. 예. 그래서 합격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요거? 저희가 쪼끔 저희 크기를 좀 줄여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아니 괜찮이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합격을 이렇게 메일을 받으셨던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메일로. 메일로 안내를 받으셨고 그래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에코 스타트업 말고도 정부 지원 사업은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죠?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를 에코 스타트업에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도 넣을 수 있고 또 다른 사업에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코 스타트업은 창업 자금이 예비 창업자는 이제 6천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최대 성장 창업 기업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업력이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엄청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업 맞습니다.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업의 좀 특징이 뭐냐면은 에코라는 말에서 우리가 조금 그 느낌이 오죠. 그쵸? 네. 에코라는 그 에코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뒤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릴 텐데 그 사업의 어떤 자원을 순환한다거나 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까 대표님이 하신다는 사업이 그냥 배터리 팩을 판매하시는 사업인데 사실 관련이 딱히 없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에코 스타트업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포인트를 잘 잡으셨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얘기를 해볼 텐데 배터리를 네. 파는 걸로는 에코가 될 수가 없죠. 그쵸. 네. 네. 근데 에코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저 배터리 팩을 고쳐 주려고 했는데 배터리 팩이 진짜 다 이제 소진이 됐어요. 네. 배터리의 능력이 다 떨어진 네. 배터리가 그러면 고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걸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그래서 다 버리고 있다면서요. 예. 음. 그래서 그거를 '내가 환경에 잘 맞춰서 버리겠다.' 음. 그러면 환경에 도움이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고장 난 배터리들을 내가 다 나한테 다 보내면 네. 고쳐줄 거는 고쳐줘서 내가 돈을 벌고 네. 고치지 못하는 배터리는 절차에 따라서 내가 잘 폐기를 시키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안서에다가 녹인 거죠. 네. 예를 들어 에코 스타트업이라는 지원 사업이 음. 나왔을 때 좋은 생각. 네. 그쵸. 이게 더 쉽죠 네. 사실은. 요 사업에 한번 내가 내 사업을 맞춰 보면 어떨까 오히려. 그러니까 고렇게 하면은 더 쉽게 상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공고 읽으시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렇게 막 머리가 아프다고. 공고를 꼼꼼하게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네. 좋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공고가 우리 이런 예비 창업자들이 1-2년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공고에다가 굉장히 정성 들여 써 놨거든요. 맞아요. 그 내용들을 단어들을 놓치지 말고 자꾸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고를 보면서 찾는 것도 좋은 맞아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은 사실 공고를 읽다 보면은 음. 이거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볼까?' 이러면은 이제 이게 쉽게 사실 AI도 나올 수가 있죠. 마찬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에코 스타트업도 보면은 과제 분야라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이걸 총 5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어야 되는데 네. 이 과제 분야도
이게 뭐야? 머리 아파. 이게 아니라 공고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제 분야가 뭔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네, 다 나와 네,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라고 돼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음, 자원순환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신 거죠. 맞죠. 네. 자, 그럼 그다음 두 번째 꿀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사업 계획서를 도식화하시는 거. 그죠? 네. 대표님 이거 잘하셨어요. 이거를 실제로 합격한 사업 계획서 우리가 공개 잘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라이브에서 공개를 하시겠다라고 전격 결정을 해 주셔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은 요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뭘로 만드신 거죠?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어요. 파워포인트로. 와,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너무 딱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이게 줄글로만 써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떨어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어도 이게 그냥 줄글로만 쭉 써 있으면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잘 써 오신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음에 파워포인트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도시화 수업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네. 거기에서 또 좀 많이 도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음. 도식화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또 어려울 때는 인터넷 구글 같은 데 들어가 갖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를 넣어 가지고 계속 아이디어를 찾는 거예요. 전체적인 대략의 그림이 어떻게 그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잡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걔네하고 비슷하게 그걸 가져다 쓰면은 저작권에 걸리니까 네. 내가 다시 만드는 거죠. 네. 플러스 그 네모칸 넣어서 붙이고. 네. 여기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네모칸 요거 붙이고 네, 그쵸. 그다음에 요거 하나 더 더 붙이고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 또 색깔. 네모칸 또 해서 붙이고. 네. 네. 고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별거 아니에요. 예, 별거 아닌데 이거 처음에 생각해 보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겠다.'라는 그 그림을 처음에 딱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네. 않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검색을 많이 했죠. 검색. 다른 사람들이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음. 논문에서도 많이 찾아봤고 네. 논문 그림들이 그 컴팩트하게 만들어진 그림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컴퓨터공학을 했지 전기공학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쪽 논문을 잘 보지는 못했는데 네.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면 논문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냥 그림들만 이렇게 많이 봤죠. 논문을 어떻게 검색하느냐. 논문에 또 머리 아파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난 태어나서 논문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키워드를 내 키워드 있죠. 네. 나의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뭐 PDF 이런 식으로 파일 형식을 같이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논문 같이 쓰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만 쓰셔도 굉장히 알찬 자료들이 꽤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구글 말고라도 퍼블리시티에서 논문 찾아줘라고 하면 네. 다 찾아주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셔 가지고 넣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지금 PPT로 만들어서 한글 파일에 붙이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캡처해서 넣으시면 되죠. 그죠? 그쵸. 네. 캡처해서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그림 그렸던 거를 캡처해서 한글 파일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이게 보통 사업계에서 첫 페이지에 그 개요, 요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개요 부분에다가 이미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도식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도식화. 그런데요. 네. PPT라고 하는데 네. 저는 관공서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한쇼가 더 좋아요. 한쇼. 네. 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비싸잖아요. 네. 소프트웨어가. 네. 그러니까 한글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림 그린 거예요. 음. 그러면 한쇼에서 그림을 그리면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 그림도 잘 붙어요. 그냥 컨트롤 C 그러니까 그 영역을 잡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그림 내가 그린 것 전체를 그냥 붙일 수 있다고요. 네.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구글 슬라이드라고. 네, 맞아요. 구글 슬라이드는 아예 공짜입니다. 뭐 설치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구글 슬라이드 쓰셔도 됩니다. 꼭 파워포인트 쓰지 요즘 그 대한민국 관공서는 전부 다 한글하고 한쇼만 씁니다. 네네네. MS 오피스가 너무 비싸 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툴이 뭐 중요한 건 네. 아니고 그건 그죠? 중요하지 네.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뭐 저희가 도시화 수업에서 또 미리 캔버스도 활용하고 맞아요. AI로도 이제 도식화하는 방법 배우고 여러 가지 도식화하는 뭐 템플릿도 드리고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실제 합격한 사업계에서 이렇게 넣으셨어요. 이거를 자료를 잘 찾아가지고 캡처해서 이건 넣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죠? 네. 캡처를 했습니다. 캡처. 좋은 자료를 내가 아까 그렇게 PDF라고 검색해서 찾으셨다라고 하면은 캡처하셔 가지고 이렇게 첨부를 해 주셔도 됩니다.
퍼플이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이제 질문 올라오는데 퍼플렉시티 그죠? 아, 어. 퍼플렉시티. 퍼플렉시티. 네. 그건 AI 툴이에요. 고렇게. 근데 사실 챗GPT 쓰셔도 되고 다양하게 AI 툴은 우리가 배우니까 고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세 번째 꿀팁 나갑니다. 이제 AI 활용하기. 가장 대표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건데 네. 그래서 이게 1주일 만에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표님? 그쵸. 네. 1주일 만에 가능한 이유 AI를 잘 활용했다. 네. 하우그로우에서 가장 크게 배운 거죠. 네. AI를 잘 쓰자. 음. 자, 그래서 대표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제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날.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발표하셨던 걸 저희 여기 오셔 가지고 발표를 하셨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미지 있죠, 그죠? 아까 보여드렸던. 요 이미지 갖고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드렸던 피드백이 기억나시나요? 네. AIT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때는 근데 저거 AI로 그냥 거의 복붙해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이거 이렇게 그대로 내시면 안 되고 그 초안을 만들 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엄청 도움이 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세 번째 꿀팁을 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게 네.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요. 네. AI 처음 배울 때 뭐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야 된다.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법 이런 게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합니다. 근데 네. 그거를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지금 머릿속에 내가 사업을 하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네. 어려움 없이 그냥 한글이나 메모장 열어 놓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나는 뭐 몇 년 동안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음. 쓴다. 음. 그리고 나는 내 사업의 내용은 뭐고 뭐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나는 이거를 조금 이렇게 변경시켜서 하는 서비스를 사업해 보고 싶다. 이런 그냥 쓰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주절주절 막 그냥. 주절주절 막 쓰는 거지. 아무런 형식 없고 앞뒤 말이 안 맞아도 네. 그런 거 구애받지 말고 그냥 막 쓰세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연애 편지 쓰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읽으면 죽어도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고 그냥 딱 저장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다시 읽지 마세요. 뭐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막 대충 그냥 휘갈겨 쓰라는 막 얘기신 거네요. 휘갈려 그쵸? 쓰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쓰면 한 3-4 장, 5 장까지도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A4 기준으로. 그리고 그거를 AI한테 밀어 넣는 겁니다. 네. 프롬프트로. 네. 뭐 프롬프트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그 파일 자체의 전체를 카피해 가지고 그 텍스트로 밀어 넣으면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수필 쓰듯이 써 놓는다가 1 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 공고나 이런 거에 보면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라고 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쵸. 그 양식에 보면 개요에 쓰는 법, 그리고 개요 안에 각 요런 예 식으로. 항목 안에 네. 여기에다가는 뭘 쓰라고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저 내용들을 정리를 컨트롤 C에서 메모장에다가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저 내용 요 요런 내용들을 이렇게 요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메모장에 붙여 넣게 한 다음에 그래도 컴퓨터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는 좀 빼고 알아들을 수 있게 고쳐 놓고 고 내용을 나중에 프롬프트에 수필 쓴 거 넣고 뒤에다가 "이걸로 사업 계획서를 나는 작성할 건데 목차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작성해 줘."라고 하면 저 목차 내용에 맞게 AI가 만들어 줘요. 맞아요. 네. 네. 실시간 방송 맞아요, 사랑그리다님. 녹화인가 혹시 네. 해서 질문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게 지금 이 양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막 내가 멋대로 가끔 이거를 막 써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목차는 있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한글 파일 양식이고 요거를 정해진 지정된 걸 그대로 따르셔야 되는데 예. 이 양식이 결국은 거의 모든 사업이 유사하잖아요. 그쵸? 에코 스타트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굉장히 유사하게 가요. 물론 에코 스타트업은 환경 관련된 얘기가 쪼끔 더 들어가긴 하지만 대부분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녹색 사업 분야 부합성 요런 것만 빼고는 거의 뭐 개발 동기 목적 그다음에 뭐 과제 목표 및 전략이라든가 이런 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사업계획서 쓰시면은 이걸 가지고 다음 또 지원 사업들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쩌면 지금 저 1번에 있는 녹색 산업 분야 네. 부합성 같은 경우를 그냥 저 목차를 딱 앞에 두고 '내 거를 저거에다 어떻게 맞춰 쓰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 안 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수필로 써 놓은 거를 어쩌면 음. 환경부의 사업 에코 스타트업에 맞게 녹색 산업 부합성을 AI가 찾아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러면은 어느 정도 그 왁구가 좀 잡힌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근데 아이디어를 AI가 찾아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 목차를 같이 넣으라고 하셨을 때 뭐 다양하게 넣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표님처럼 이거 하나하나 이제 복사 붙여 넣기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양식을 그냥 PDF로 저장을 해 버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 PDF로 그냥 파일을 딱 하고 삽입하면은 거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드래프트를 짜 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 그대로 내시면 이제 떨어집니다. 그대로 내시면은 안 돼요. 그죠? 그대로 내는 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까지 하고 제출. 아이 그건 안 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은 떨어집니다.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날. 다듬는다고 다듬어 왔는데 들킨 거지. 네. 예. 제가 거의 AI 감별사 그죠. 수준이기 때문에 보면 바로 압니다. 왜냐하면 AI를 이제 그대로 쓰셨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은 대표님만의 개성이나 특징이나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하고 누구나 그런 진짜 그냥 처음 쓰는 사람도 '이 정도 쓸 수 있겠다.' 싶을 정도 AI가 그냥 얘기해 주니까. 구체적이지 않죠. 그거를 줄여주는 게 수필을 쓰는 거예요, 자기 아 생각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음. 남들이 하지 않은 내용의 AI 결과가 나와요. 내 맞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이 목차만 넣어요. 이것만 넣고 음음. "자 아이템 그지. 배터리 서비스할 건데 너가 한번 써 봐." 이러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되죠. 네 나오죠. 예. 근데 나는 지금 5장에 내 생각을 AI한테 넣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위주로 저걸 써 준다. 맞아요, 맞아요. 최대한. 네. 그래서 음 이거를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3 번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티가 나요. 티가 나죠. 예. 티가 네. 나요. 그래서 다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거 어떻게 다듬으셨나요? 읽다 보면 이제 네. AI가 쓴 티라는 게 느껴져요. 본인이. 저거를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네. 그거를 어 내 생각 속에 있는 말들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편지 쓰라 그러면 어려운데 좀 누가 써 놓은 거를 가지고 쓰라 그러면 이제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리 써져 있는 거를 읽으면서 수정해서 내가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 AI의 티가 덜 나도록 다루는 부분 중에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쓰는 그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음. 요렇게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배터리 활용 이렇게 쓰고 땡땡 쓰고 설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포맷이 있죠. 포맷이 있죠. 예. 딱 보면 느껴져요. '아 이거 AI 베꼈네.' 이 느낌이 딱 나요. AI가 주로 써 주는 말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다. 이것도 있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쪼끔 말투를 자연스럽게 음. 바꿔 주시는 작업들도 필요하고 그 안에 내용도 좀 더 추가적으로 네 해 주셔야 됩니다. 다듬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AI 예 계속 이용하죠. 이용하면 네. 좋죠. 계속 네. 이용하죠. 네. 그래서 요거 단계에서도 활용하시고 아니면 직접 하셔도 돼요. 네.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AI만 다 베껴 가니까 발표에서 죽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템이 아닌 거예요. AI가 구성해 준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게 아. 자기가 뭐라고 썼는지도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필이 쓰라는 거죠. 예. 기억을 못 하고 가셔서 물어보면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질문하면 "아 이거 AI가 써 줬는데 난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이제 거기서 막혀요. 막히죠. 예. 음. 그래서 이게 AI를 쓰시는 거는 보조 도구지 맞는 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다음 단계 지금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지만 발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또 우리 수업에서 배웠던 것도 굉장히 또 알차게 잘 넣으셨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수업에서 되게 많은 AI 활용법을 배우시잖아요. 그쵸? 많이 배웁니다. 예.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AI를 뭐 유료 있고 무료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네. 저는 제안서 쓰는 기간만큼은 유료로 쓰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음. 뭐 많이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스키마라는 거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를 선생님한테 그 강의 속에서 배웠어요. 네. 근데 저게 가능하다고? 라고 해서 저도 한번 해 봤죠. 네. 네. 그래서 수필 안에 보면 수필을 쓰잖아요. 그럼 '나는 네. 어떤 흐름으로 지금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스키마를 작성해 달라고 또 주로 제가 사용하는 퍼플렉시티한테 했죠. 음. 그랬더니 표가 아니라 그냥 또 산문식으로 네. 스키마가 왔길래 네. 뒤에다가 "표를 작성해 줘 봐." 그랬더니 표로 딱 작성이 음. 오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대단한 AI구나.'라고 그쵸. 느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아이템에서 갑자기 여기까지 오니까 확 너무 점프돼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음. 이제 처음에는 내가 '나는 그냥 뭐 이런 거 판매하는 사람이야.'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미래지향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쓰실 수 있고 그 아이템을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쪼끔 더 전문적으로 이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도식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기술적인 것들을 사업 계획서 안에 녹여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스키마라는 말이 어려워서 접근을 안 하시려고 할 텐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맞아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 설계서를 AI가 만들어 줄 때 이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AI한테 시키면 네. 자기가 알아서 AI가 리턴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요. 수업에서도 이걸 다 배우셨잖아요. 그쵸? 네, 배웠죠. 예. 근데 뭐 들으셨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좀 어렵게 느끼셨나요? 아니요. 어땠어요? 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예. 하면은 되나 보다 하고 그니까요. 그냥 예. 해본 거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런 거는 다 배우실 거예요. 그렇게 너무 어렵게 막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쨌든 사업 계획서를 몇 페이지 쓰셨죠 대표님? 15 페이지 15 페이지. 그게 페이지 제한 수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네. "15 페이지까지 써라."라고 해서 쓰시고 요거를 제출하고 나서 얼마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에코 스타트업은 공고가 사실 제일 먼저 나온 공고였잖아요. 네. 1월 한 중순쯤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쓰고 발표까지 하고 아까 이메일 받은 게 4월 4 일이니까 한 두 꽤 달 오래 좀 넘게 걸렸네요. 걸렸던 것 예.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서류 내시고 한 달 정도 또 심사 정도가 네. 있었겠네요. 그죠? 있었죠. 한 예. 달 정도 있다가 발표 이제 대상자로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음 "발표 대상자입니다."라고 이제 그쵸. 와요, 메일이. 연락이 네. 오셨을 그래서 것 제가 같아요. 슬랙에다가 올려 가지고 축하를 네. 되게 많이 받았는데 맞아요. 발표 오고 그 발표 날짜가 정해지고 발표 요렇게. 네. 예예예. 아 보니까 3 월이네요 이때. 그러니까요. 되게 꽤 그쵸. 그러니까 길었어요. 공고 기간이 이제 1 월에 나왔고 네. 1 월에서 모집을 거의 한 1 개월간 했을 거예요. 2월 예. 그래서 2 중순쯤에까지 월까지 했고 했고 2 월에 서류 내시고 3 월에 이제 그러면은 선정 발표가 난 거네요. 그죠. 발표 발표 대상자로. 대상자가 네. 고런 다음에 실제 최종 합격은 4 4 월에. 월 4 일. 그러니까 거의 뭐 4 개월 정도 예 기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보시면 지금 대표님이 에코스타 발표 평가 대상자로 네. 선정되었습니다. 네. 3월 5 일 날. 그렇네요. 정말 이런 게 또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언제 했는지 이제 딱 볼 수가 있는데 팀장은 몇 명이었어요 대표님? 8 명. 되게 많네요. 지금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최근에 제일 많은 것 네. 같아요. 8명 8 정도 명. 되는 것 와. 같았어요. 주로 성비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이런 거 어때 보셨어요? 교수님들 위주였으니까 네. 한 40-50 대는 다 40-50 네. 대. 되신 것 같고 네. 여성분들이 많으셨어요? 남성분들이 많으셨어요? 남성분들이 많았죠. 그다음에 발표장 분위기는 어때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음. 압박이 좀 있죠. 압박 면접 같았다. 네. 네 압박. 그러고요 또? 음 이렇게 편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의 발표장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최대한 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발표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맞아요. 무조건 하셔야 네. 됩니다. 네. 시간이 5분 발표였기 때문에 5분 동안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다른 데는 10 분, 15 분을 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얘는 5 분이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짧아요? 너무 짧아 예. 가지고 좀 연습을 많이 했죠. 근데 5 분도 짧은데 대표님은 그날 이슈가 있어서 5 분도 다 못 다 하셨다면서요? 못 했어요. 1 번으로 아침 1 아 번 제가 발표했는데 네. 이게 발표 스크린이 네. 원활하게 넘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요. 이게 가지고 화면이 안 넘어갔대요. 근데 이게 대표님 잘못이 아니라 네. 거기 자체의 시스템이 시스템이 문제였던 잘못된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2-3 분밖에 못 하셨다고. 예예.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는지 이 뒷부분이 여기가 포인트예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럴 때 사실 되게 긴장되고 막 네.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네.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면 어떡하나.' 이러는데 그럴 때 싸우거나 긴장하거나 뭐 불만을 얘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네. 시간이 다 되면 어쨌든 좌장 되시는 분이 종을 칩니다. 네. 30초 남았다고. 네. 그럼 30초 남았다고 얘기를 하면 약간 놀란 표정 짓고 '아.' 하고 그냥 끝으로 맨 마지막 장에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네. 더 자세하게 끝에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끝으로 그냥 가시는 게 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전체 장표는 몇 장을 준비하셨어요? 5분 발표에? 저것도 한 10장 10 정도 장 예 정도?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한 장당 한 30초 정도 발표하고 네.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쵸. 현장 이슈 때문에 반밖에 못한 거죠, 못한 거죠. 사실상. 그러면은 이때 대표님이 잘하시던 게 맨 마지막 장이 결국은 대표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여기 안에 서론, 본론, 결론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본론을 어느 정도 못하고 그냥 마무리를 그냥 지으시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훨씬 그쵸? 더 그게 좋은 인상으로 갈 수 그쵸.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발표 시간 부족한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 5 페이지 정도에서 끝내요. 예, 왜냐면 1 페이지에서 5 페이지까지 10 페이지까지 있는데 중간에서 한 5 에서 7 페이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하다가 마치 어 빨리라도 다 해야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탁탁탁 누르면서 막 조금씩 네. 조금씩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약간 탁탁 누르면서 예. "이렇게 준비했고 마지막 장 내용 발표하겠습니다." 그쵸. 하고 마지막 내용을 오히려 더 정갈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좋은 발표가 된다는 그래서 거죠. 중간에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똥을 덜 닦은 것 같은 굉장히 이게 안 좋은 이게 가장 최악의 마무리예요. 맞아요. 예. 하다가 어버버 하다가 이제 음. 더 이상 말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인제 거기서 그냥 "아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갑자기 끝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핵심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포부를 제대로 강조하셨다. 포부를 어떻게 강조하셨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음. '나는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음.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충분히 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여기서 핵심은 그 수익 그죠? 매출을 낼 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그 평가위원들이나 그 네. 공무원들이 그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게 돼서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쵸. 사고가 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나의 뭐 경험이라든가 음. 나의 학력이라든가 음. 나의 그 뭐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부각해서 "나는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이거를 하게끔만 해 주시면 나는 수익도 낼 수 있고 1년 동안 그걸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음. 이런 거를 저 마지막에 얘기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계획을 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음. 계획을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은 소설 같은 이제 먼 둥그런 잡는 얘기를 계속 지금 발표를 하게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현재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현재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계획은 어쨌든 아이템을 미래로 잡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 개성을 주는 게 창업자의 스토리예요. 그죠? 맞아요. 창업자의 경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아이템으로 얘기를 이제 아이템을 구상하게 되었으며 왜 이런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을 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가장 이제 좀 착각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실 때 이게 뭐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쪼끔 잡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표님도 마무리를 진짜 막 "환경을 살리겠습니다." 마치 무슨 뭐 공약을 내세우듯 그렇게 하면 안 안 된다는 되는 거죠. 거죠. 예. 이게 아무리 환경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음. 핵심은 뭐냐? 수익. 생존. 그죠? 이 사람이 이 사업이 끝났는데 지원금만 받아 먹고 사업이 폐업해 버리거나 음. 망해 버리면 이거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 자신이 있다.' 그런 어떤 각오. 네. 네. 그런 걸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굉장히 음. 중요한데 대부분 여기서 좀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환경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 막
뭔가 열렬하게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 운동가 뽑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니죠. 예, 그걸 좀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어떤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와 같은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 그거 조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요거는 뭐였죠?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질문이 좀 까다로웠다라고 하셨는데 음. 어떤 질문이 나왔나요? 어쨌든 그 사업비는 돈 얘기니까 네. 구성이 민감한 부분이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가 돈을 좀 많이 넣어 놨었거든요, 계획서상에. 법적 네, 문제. 법적 네. 문제요. 그러니까 환경은 환경법 때문에 문제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네. 거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변호사 비용을 많이 좀 책정을 해 아. 놨더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했냐."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 어려우면은 줄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그 사업비 구성이 보통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이 에코 스타트업도 그렇고 다양한 어떤 정부 지원 사업마다 크게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뭐 "이 사업은 최대 얼마다." 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정부 지원 음. 규모가 이게 갚지 않으셔도 되는 정말 순수 지원금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쓸 건지를 그 6천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자 대표님 쓰세요." 통장에 넣어 주고 내가 막 멋대로 막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2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구성을 이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뭐 인건비에 얼마 쓰겠다, 뭐 마케팅비에 얼마 쓰겠다, 시제품 개발에 얼마 쓰겠다, 뭐 변호사비에 얼마 쓰겠다, 홍보 영상 제작에 얼마 쓰겠다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대표님이 지금 변호사 비용을 많이 쓰셨다는 네. 거죠? 변호사 비용을 좀 많이 넣어 네. 놨죠. 근데 그게 이제 왜 이런 질문이 들어오냐면은 정부 지원 사업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어떤 사람들이 가끔 있냐면 선정된 다음에 그 외주처럼 이렇게 돈을 돌려받는 음. 페이백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그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정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 환수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근데 가끔 이제 그렇게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면은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마케팅비를 굉장히 많이 책정해 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물어볼 수 있고 또는 뭐 "어플 개발을 하겠다." 그럼 외주 개발비를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왜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준비해 가셔야 되기는 해요. 그 네.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그 사업비에 네.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아요. 물론 얼토당토 안 한 계획서의 내용이라 그러면 거기서 질문이 더 많이 있겠지만, 그것까지 다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평가위원들이 제일 민감하게 잡을 부분은 사업비니까 "왜 그렇게 사업비가 되어졌냐?"라고 하는 거를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아 혼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대표님은 하우그로우를 추천하는 이유. 혼자 쓸 수도 있습니다. 혼자 쓸 수도 있는데 네. 내가 쓴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 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트렌드에 맞춰져 있는 제안서인지, 네. 또는 내가 쓰고 있는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보조를 맞춰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하우그로우를 선택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 뒤에 노력을 막 해서 제안서를 딱 떨어지고 나면 '하우그로우에다가 할걸.' 이런 음. 후회를 할 것 같았어요. 네. 네. 물론 첫 번째에 됐지만 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음. 하우그로우에서 배웠었던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느꼈었던 어떤 느낌적인 그런 공부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내가 궁금한 거 있거나, 저는 내년도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에 대한 제안서도 하우그로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더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네. 조금 더 하우그로우하고 친하게 지내서 내가 더 많은 걸 배워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 예. 물론 좋습니다. 하우그로우도 저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제가 참 좋겠지만,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아유 모르겠지만, 엄청 도움되죠 대표님. 저는 그러기 위해서 수원에서 지금 와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고, 저도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네. 예, 계속 옆에 붙어 가지고 한 글자라도 더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개강을 해요. 아
그래요? 네. 후배들, 후배들. 후배들 지금 대표님이 제가 사귀고 네, 사기. 사귀시고 지금 이제 9기 개강을 합니다. 와. 벌써 네. 저희가 부지런히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인제 정부 지원 사업이 또 음. 이제 정부가 이제 새로 올라가면서 추경이다 뭐다 지금 분위기 되게 엄청나게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6월 11 일에 저희가 내일 개강합니다. 네, 내일 개강하고 아이템 보스님 9 기시래요, 후배님. 열심히 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면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숙제를 고만큼만 하지 마시고 네. 한 방에 다 그냥 '끝까지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처음서부터 덤비시는 게 맞아요. 훨씬 좋습니다. 맞아요. 피드백도 다 받으셨죠, 대표님. 피드백 그쵸? 받았죠. 예. 피드백도 다 받으시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프라인에서 모임하는 데도 오셨었어요. 그죠? 네, 갔죠. 네. 그래서 발표도 다 현장 발표도 하셨었고 이렇게 네. 현장 가 가지고 발표하셨었죠. 네. 쑥스럽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발표 부들부들 연습하고 오셨었나요? 안 했죠. 그냥 안 하고 네, 오셨어요, 안 하고 그날은? 왔는데 네. 부들부들 떨다가 목소리가 이상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겨울이었고.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니깐 자꾸 앉아서 집에만 앉아 가지고 있을 네. 게 아니다 싶어 갖고 뭐 있으면 계속 쫓아다녔던 거죠.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 보니까 여기 네 최종 합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네. 올려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오늘 대표님의 꿀팁을 들으니까 확실히 내 아이템이 뭐 타고나길 태생적으로 잘난 아이템, 못난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지향적으로 만드시는 거. 그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표님 저희 강의도 라이브 수업 많이 들었죠. 네, 라이브 수업 다 들으셨죠?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다 VOD, 인강 VOD, 인강 다 들었죠. 네. 네.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커피챗도 참여하셨나요? 카메라가 없어서 네. 그냥 끄고 아이디로만 네. 계속 들었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인강도 이제 당연히 기초 수업들이 있고요. 있죠. 그다음에 심화 수업들이 라이브로 이제 진행이 되고 네. 그다음에 커피챗 같은 경우에는 과제 발표 시간이에요. 네. 과제 발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 1 회. 그래서 총 우리가 6주 과정입니다. 6 주. 그래서 수업은 우리가 심화 수업에서 5 회. 5 주, 5 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은 오프라인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대표님은 1주 만에 완성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1 주 만에 완성돼 네. 한 달 정도는 그쵸? 네, 아까 1 주 했었던 것 만에 쓰셨다고 그냥 제가 하길래. 좀 이렇게 과하게 얘기해서 쪼끔 듣고도 많이 배워 가지고 썼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죠. 한 달 가까이는 공부를 맞아요. 하고 했죠. 초보자들은 무조건 한 달 쓰셔야 돼요. 그죠? 맞아요. 네. 한 달 무조건 짜리. 한 달은 잡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대표님도 이렇게 월급쟁이도 해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계 처음 가능합니다. 써 보는 사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초보자 대표님들 분명히 많이 오셨을 텐데 음. 한마디 좀 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그냥 진부하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네. 그냥 제가 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거가 혼자 앉아 갖고 자꾸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한 거를 아까 수필로 써 보시라고 얘기한 것처럼 네. 그거 써 놓고 나면 AI도 쉬워지고 음. 어떤 아이디어 찾는 것도 쉬워지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고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글로 써 놓는 거죠. 네. AI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타이핑밖에 없으니까. 그쵸. 네, 내 생각을 써 놓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발맞춰 나가는 건데 뭐 숙제만큼이라도 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따라가기 힘들어요. 시간 내기도 막 바쁘신 분들은 어려울 거고. 근데 그거 좀 한 3-4번 정도 힘들어도 고 단계 거치고 나면 네. 감을 잡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선정되셨잖아요. 예. 선정돼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너무 좋나요? 되는 순간에 엄청 좋았고 네. 지금 이제 돈을 한참 사실 6 0 0 0만 원인데 5,700 정도 받았어요. 네. 예. 5,700 정도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돈 쓰는 것도 참 만만치 않구나.' 그쵸. 예. 너무 짧아요. 음. 예. 4월 4 일부터 9월 31 일까지 돈을 다 써야 되니까 네.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돈 쓰는 거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게 규정과 절차를 맞춰서 써야 되다 보니까 네.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선정되었으니까 이제는 성과를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네. 성과를 내시는 데 대표님 집중하시고 네. 더 좋은 성과를 내셔서 정말 이 정부 지원 받은 금액 그 이상의 또 세금을 내도록 음. 네. 매출로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또 기여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매출에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아 있어요. 네. 저 계획서상에 매출을 0 으로 했어요. 네. 절대 매출을 많은 금액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0 으로 하셔도 돼요. 예비 창업자는. 네. 네. 그래서 이 직원 1명 뽑겠다. 특허 하나 내겠다. 음. 매출은 없다. 이렇게 해서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은 것보다도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사업 계획이에요. 네. 계획. 그 내용이지 네, 내용이지. 네, 매출이 높다고 해서 합격하고 그러진 않아요. 네. 없다라고 해 놓고 매출 내면 좋죠. 그쵸. 나중에 예. 결과 보고서에 매출 이만큼 그쵸, 냈다라고 그쵸. 하면은 훨씬 더 플러스 점수 받는 거죠. 내년에 맞습니다. 또 다른 거 할 때. 맞아요. 그 지금 오늘 요점 정리 한번 드린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은 일단은 내 아이템이 판매든 뭐 제조든 뭐든 간에 현재 아이템에서 내가 문제를 발견하면 제일 좋고요. 그죠? 내가 이런 게 좀 문제야. 이래서 대표님은 이 문제를 이제 발견하셔서 이렇게 쓰신 건데 네. 우리 나 문제 발견이 너무 어려워. 이런 분들은 그냥 공고를 읽으시는 게 제일 빨라요. 공고를 읽고 공고에서 지향하는 부분들을 내 사업에다 조금 녹여내면 어떨까? 환경? 좀 녹여내볼까? 이런 식으로 그 지원 사업에 내 사업을 어느 정도 맞추시면은 그게 또 지향적인 아이템이 돼요. 애초에 미래지향적인 사업만 뽑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으시면은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으로 가자라는 게 첫 번째 포커스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그냥 줄글로만 쓰시면 안 된다. 도식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PPT라던가 아니면 뭐 AI 툴 또는 다양한 그죠? 뭐 미리 캔버스 이런 툴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이 툴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캡처해서 넣으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캡처해서 넣으셔도 되고 줄글로만 내용 구성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이렇게 도식화가 잘 돼 있는 것들을 중간중간 배치를 잘 하시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AI를 잘 활용하셔라. 그래서 대표님이 AI를 활용하실 때 잘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냥 바로 나 이런 사업할 건데 사업계 써줘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수필을 먼저 3장에서 5장 정도 쓰셨다라는 거. 근데 그게 막 엄청 제대로 막 써놓은 게 아니죠. 그냥 예. 막 쓰는 그냥 거죠. 휘갈기는 듯이 그냥 대충 생각나는 그죠? 대로. 예, 생각나는 대로 막 쓰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목차를 같이 넣고 AI가 티가 덜 나도록 좀 다듬는 작업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까지 거머쥐셨고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던 포인트들 AI라던가 특히 이 AI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운 거를 또 그대로 잘 적용하셨기 때문에 합격까지 하신 거고 특히 발표 부분에서 너무 좋았던 포인트는 저는 마지막을 강조하신 거. 마지막 장. 그 포부를 강조하신 게 가장 중요했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2-3 분밖에 발표 못 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인사하고 온 거예요, 사실상. 맞아. 그래요. 네. 인사하고 오셨는데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지막에 그 열정. 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뭘 보고 이 사람 뽑아주겠어요? 뭐 내가 예쁘다고 잘생겨서 뽑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대단한 사업가에서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 볼 수 있는 거는 아이템 뭘 가져왔는지랑 열정이에요, 열정. 이 열정이 잘 앞에 내 드러나면 소개하고 네. 열정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네, 그쵸. 중간에 있는 거는 제대로 발표를 못 했으니까. 근데 그걸 얘기를 해보면은 얼마나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이거를 또 못 듣고 평가한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그쵸? 끝나고 네. 다 끝나고 그 평가위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읽어 보기는 합니다. 네. 근데 발표 자체에서는 크게 그렇게 뭐 발표 자체가 막 굉장히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 나의 생각의 포부를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느낌을 기억하는 거죠. 그쵸. 마지막 느낌. 네. 음. 첫 번째 있던 애 목소리도 크고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한두 사람만 나오면 위원님들이 뽑아줍시다.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8명은 꽤 많잖아요, 그쵸? 많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최근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8명이 네. 맞는 것 같은데 했는데 8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수강생들 앞에서도 발표하셨잖아요, 그쵸? 그게 좀 도움이 되던가요? 한번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 게? 예. 네네. 엄청 도움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성과 공유회 때 꼭
구기분들은 오셔가지고 발표까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빼지 마시고 뭐 있을 때 꼭 참석하시는 게 네.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대표님이랑 점심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시 반이 넘었네요. 그죠? 어머, 12시 50분인가요, 지금? 네. 그렇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들었는데. 당연히. 네. 9기 내일 개강하니까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